경민아 들어. 쉬워, 안 만들어놨네. 빨리 만들어야겠다. 4주차 만들었네. 얘들아, 그 사이버 캠퍼스 지금 그 강의 개설, 아이고, 좀 닫을래, 형민아? 얘들아, 그 사이버 캠퍼스 온라인 그 4주차 2교시로 좀 접속 안 한 사람들은 다시 접속 좀 해줘. 내가 방을 만든 줄 알았더니 안 만들어 놨었네. 자, 화면 공유 좀 할게.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 지금 사이버 캠퍼스 거기 4주차 2교시로 여러분들 여기 접속해줘요. 4주차 2교시로.
그래 출석 인정이 되니까. 네, 보면 그 평준이 되어 있고 정필아 너 다시 들어와라. 그다음에 성훈이 학생 왔나? 성훈이도 다시 접속해주고 병호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송주석 학생도 마찬가지고 인환이도 다시 들어오고 한영민, 형민이도 다시 들어와 그걸로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민주도 온라인으로 다시 들어오고 왜냐하면 교수님 오늘 좀 늦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 출석이 인정이 돼요. 그걸로 들어와 주기 바라고. 자, 출석 다시 한번. 오프라인도 다 전체를 해놔야 돼. 원래 오늘 그 4주차 다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응? 형준아, 형준이는 다 안 들었어? 예, 못 들었습니다. 듣고 와야지. 그러면 너 어떻게 했어? 작성 못한 거야? 예, 작성 못했어요. 다음에 꼭 해봐.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훈이 왔니? 성훈이 온라인 다시 접속하고 병호 안 왔지? 오케이. 환희 왔니? 환희도 다시 접속해야 돼. 민주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지난주 했던 것들 한번 다시 보면 자 내가 2주차하고 3주차 그 영상 변환한 걸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수업을 못 들었던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다시 들으면 돼요. 우리 수업했던 것들. 그래서 교수님 맨날 그 수업한 거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수님 하나 또 공지할 게 지금 교수님이 그 다다음 주 4월 3일부터 없어서 4월 6일하고 4월 13일은 아마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휴강 처리가 되게 되면 20날하고 27일 날 좀 미안하지만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뭐 간단하게 2시간 그 복습하는 보강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으로 한번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 온라인으로 내가 2시간씩 올려놓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휴강하고 다시 보강해야 된다 하면 20날은 지금처럼 10시에 하고 저녁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돼. 알았지? 그리고 지금처럼 또 수업한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요 6일하고 13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시간 되는 사람들 들어오면 이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가 최종적인 가이드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기존 자료들은 지금처럼 계속 영상으로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거 한번 여러분들 4주차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랜덤하게 한다고 했었으니까 맨날 평균이부터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수빈이 왔니? 장수빈 학생 있어요? 네, 왔어요. 수빈이 발표했었나? 아니요? 안 했지? 네. 그러면 수빈이가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 한번 얘기해 줘봐요.
관리체계 점검 개선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랑 관리체계 점검이랑 관리체계 개선이 있었는데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에서는 조직이 준수해야 할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관리체계 점검에서는 관리체계 내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해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체계 개선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리체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항상 법적인 요구사항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해야 돼. 회사 입장에서는 이 ISMS 인증이나 ISMSP 인증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귀찮거든. 귀찮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힘들어. 근데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안 써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 공공장소 이런 데 가면 무조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또 지금 이제 법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제 준수사항으로 어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 어때? 우리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고 뭐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법이나 이런 어떤 규정이나 시행령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런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하는 이유도 뭐야? 회사라는 곳은 경영의 즉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많은 집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윤 추구에 앞장서다 보면 정보 보안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못 갖게 돼요. 즉 영리 쪽에만 더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하게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망법하고 어때 이제 개인정보법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 근데 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 사전에 좀 다양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봐. 그래서 ISMS라는 것도 처음부터 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이게 교수님이 2006년 ISMS 2006년 처음 1기 인증심사원 때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왜 이런 걸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뭐 보안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보안 분야가 중요한 이슈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관리 체계를 이제 ISO 27001을 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보안의 관리 체계들을 만들어 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T사에서 그때 이제 미래창조부였지.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 정보통신부였나? 2006년이니까 정보통신부 시절에 아마 이 관리 체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기업체한테 이걸 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냥 계속 뭔가 한번 해라라고 어떤 시범 케이스로 진행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완전히 의무화가 돼가지고 그 정보통신 망법에 집어 넣어가지고 무조건 그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전부 다 ISMS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받다 보니까 보안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다고 많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걸 매년 이 관리 체계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이런 법적 준수 사항은 법으로 만들어야 기업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관리 체계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법적인 걸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건 없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 1회 항상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얘들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연 1회 점검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취약점 점검을.
이거에 대한 걸 꼭 컨설팅을 받고 점검을 하고 나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경영진회가 보고해야, 왜냐하면 경영진이 알아야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를 도입하게끔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체계에 대한 점검을 꼭 컨설팅이나 이런 것 중에서 연일에 무조건 받도록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PDCA라는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앞부분에서 PDCA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니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PDCA가 뭐냐면 플랜, 즉 계획을 세우고, D, 실행을 하고, PC, 체크하고 이제 점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액트 다음에 이제 PDCA 해가지고 액트 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PDCA는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관리 체계에서도 어떤 방법론 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보안 전공이니까 관리 체계가 우리 보안에서 담당하는 주요 영역이지만 경영학과 애들도 이 관리 체계에 대한 걸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경영학에서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지금처럼 그럼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 체계라는 거는 그래도 항상 경영자에 대한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에게 항상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경영진에 대한 거, 조직도 경영진에 대한 거 되게 많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정도로 경영진의 의식 구조를 바꿔놓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넥슨의 김정주 쪽 넥슨이 이게 안 받겠다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 그러면 CEO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어때 바로 그냥 보안장비 들여오고 막 해가지고 갔었던 상황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영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하면 법적 구속이 되니까 니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법적 구속 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 행정처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게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PDCA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영 쪽에서 이런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방법은 PDCA에 의한 걸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MS도 PDCA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최초 심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갱신 심사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잘했고 그 다음 이것도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 정책, 조직, 자산 관리에서는 정책의 유지 관리, 조직의 유지 관리, 정보 자산 관리가 있는데 정책의 유지 관리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 문서는 법령 및 규제,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 변화 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 다음에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조직의 유지 관리는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해야 하고 정보자산 관리는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발표할 때는 이제 핵심이 되는 것만 딱 얘기해 줘. 알았지? 자, 그럼 정책 유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뭐야? 근데 정책 유지 관리를 해야 돼. 법령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개정하고 내역을 관리해야 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법에 따라서 계속 법이라는 게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 예를 들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 개인정보법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취급 방침 뭐 이게 용어들이 계속 바뀌었어. 그러면 심사 나가보면 바뀐 법에 대한 있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안 바꿔놨어. 그럼 그것도 어때? 결함을 다 줬단 말이야. 왜냐면 최근에 개정된 법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지, 폐지됐지. 그러면 공인인증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지침서들을 다 보고 검토해가지고 최근 걸로 개정해서 올려놔야 돼. 그리고 이런 정책서나 이런 데는 항상 개정 이력들을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하다. 정책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그거고, 조직을 또 유지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게 뭘까? 역할이나 책임을 할당한 다음에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 정부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걔네가 어떤 일을 하게끔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진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근데 막 정보보호팀만 막 지들만 막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관심도 없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거를 서로 이제 막 할 수 있게끔 정보보호 조직뿐만 아니라 기존 구성원, 회사원들이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 자, 자산관리에 대한 핵심은 뭘까? 정보자산의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랑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자산이 있는데 실제 담당자가 주어져 있어요. 정부가 맨날 찍혀 있는 거 봤지, 얘들아. 그 자산은 회사마다 바코드나 이런 걸로 자산 관리를 다 해요. 그러면 실제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담당자는 어때?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에 인적 보안 한번 얘기해봐. 인적 보안에는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직무 분리, 보안 서약이 있는데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에서는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무 분리는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고, 보안 서약에서는 정보 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임직원, 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핵심이 뭐야? 직무 기준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최소한으로 직무자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요 직무자라는 것은 실제 이제 어떤 중요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인적 보안에서 많이 발생하거든. 예를 들면 담당자가 그 개인정보 빼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끔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럼 아예 어때? 개인정보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전부 다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정말 암호화해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콜센터 같은 데서 보면 지난번에도 어디 평가를 갔는데 콜센터에서 문제가 뭐냐면 개인정보를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거야. 콜센터는 기본적인 정보만 주면 돼요. 계약 정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주민번호 전부 다 주면 안 돼. 앞에 생년월일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생년월일만 갖고는 어디서 활용을 못 하자는 거지. 풀 주민번호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마스킹이 잘 되어 있고 아니면 암호화가 되어 있는지 그 중요 DB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잘해야 돼.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주요 직무자에 대한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적 보안에 대한 대부분이 사람에 의한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때? 제도적으로 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컨트롤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접근 통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놔야 여기에 대한 보안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과한 직무를 주면 안 돼. 이 사람한테 너무 막대한 권한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 그리고 또 이 교수님이 삼성전자에 있을 때 그 무선사업부에 있는 그 과제 시스템이 있어. 과제 시스템 우리 교수님 있는 연구소는 그래도 막 그 권한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게끔 했었어. 근데 무선사업부는 절대 못 봐. 자기 거 그 아무리 기획실에 있건 뭐하고 못 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야. 사장. 나머지 임원들도 다른 사업팀에 뭐 하는지 못 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막아놨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최소화하는 거야. 왜냐? 이 정보가 유출됐을 때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많은 권한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자, 직무분리에서 또 중요한 핵심은 뭐야?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 뭘까? 권한의 오남용. 권한의 오남용이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시스템 개발자, 내가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어. 걔한테 너무 많은 걸로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권한에 대한 그 직무가 관련이 없는 애가 괜히 개인정보까지 보게끔 만들어주면 안 돼. 그래서 직무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권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직무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것저것 다 하게끔 하면 안 돼. 근데 이 회사 규모가 작은 데는 어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돼. 근데 그래도 좀 분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자, 마지막 거 보안서약은 정보자산을 취급하는 직원이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보안서약서를 왜 받아? 받으면 뭐가 준수가 돼? 왜 받을까?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위해서요. 나중에 그치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법적 근거로 쓰는 거야. 서약을 했으니까 회사는 이거 가지고 어때?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을 묻는단 말이야. 형사고발부터 해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보면 그런 근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안서약서를 항상 받아야 돼. 특히 외부 임직원, 내부도 마찬가지고 신입사원이 오면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 퇴사자도 어때? 반드시 쓰게 돼 있어. 외부자가 회사에 들어오면 어때? 외부자도 서약서를 쓰도록 돼 있어.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도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관리체계의 어떤 점검 개선 및 보호대책 중에 이제 첫 번째 정책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 이제 인적 보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기에 대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인적 보안에 대한 지침서들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잘 했고,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해볼까? 지은이 왔니? 네, 근데 저 저번 주에 했습니다. 했어? 네. 한 사람은 패스. 아까 인환이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환희, 듣고 있니? 인환이? 환희야 어디 갔어? 아까 들어왔었는데. 채팅이 있습니다. 아, 뭐래? 이 화면 공유 중이라 이게 안 보이네. 그럼 안 된대? 그냥 대답했어. 자, 보는 이야기 있다고. 아니, 너 발표 못해? 목소리가 안 나오나? 오케이. 그러고 되냐? 내려오면 좋겠잖아. 네. 환희 말고 딴 사람 넘어가지 마. 아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지나왔니? 진아야? 없나? 혜성이 있어?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다들 대답 안 하는 건가? 오케이, 뭐. 다 올려있나?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올린 거 한번 또 하나 볼게요. 그거 매칭하는 거 있었죠? 자, 이것도 안 한 사람들도 꽤 있네. 왜 안 했지? 자. 은수야, 은수 왔나? 네, 왔습니다. 은수야, 목소리 조금만 키워볼까? 네, 왔습니다. 은수가 한번 설명해봐. 이게 그 통지 항목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그냥 1번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쭉 설명해봐, 10개.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화에서 그 소방관들 같은 경우가
신원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음, 물리적 보안에서 출입 통제 위반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7.1.4가 출입 통제 위반인가?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보안 요원이 혼자 다니는 게 매우 위험해 보여서 음, 인적 보안 6.1.1의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음. 위반인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맞추자 보면. 오케이. 다음. 최첨단 보안 시설에 침투 가능한 주변 환경 약간 환풍구 같은 게 되게 크게 조성되어 있어서 음, 이것도 물리적 보안으로 했습니다. 이제 출입 통제 쪽이야. 찾아봤는데 음, 매칭해 보다가 이거인 것 같아서 음. 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건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 것들이 이게 꼭 이게 그 분류가 애매하면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데 맞추면 돼요. 결함 포인트는 뭐 비슷하니까. 오케이. 다음 거. 홍채 인증까지 하면서 입장해야 되는 보안실에 CCTV가 없어서 이것도 약간 이거는 보호구역 지정 위반으로 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일단 물리적인 어떤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좀 한 거지. 왜냐면 그 지역은 지금 홍채인지까지 하고 해서 제한구역, 통제구역이란 말이야. 그 지역은 아예. 그러니까 어때? 이중삼중으로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보호구역 지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이제 보호구역은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 다음. 환풍구 쪽 설치했던 레이저 보안 시설을 보안실 내부에도 설치를 하면은 더 완벽한 보안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근데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결함부구에서는 이제 7.1.1이 나오잖아. 그치? 막 한 뭐 지금 같은 경우 한 뭐 5-6개가 나왔다고 치면 이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딱 만들면 되는 거야. 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결함보고서 작성하는 걸 알려줄게요. 그때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거 만든 거 갖고 결함보고서를 하나씩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야. 이따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그거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고 나면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가면 돼. 오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면 결함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나랑 확인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이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쓴 통계 항목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한 2개 정도만 한번 작성해 보라는 얘기 알았지? 하나 내지 2개, 아니 2개씩 하자. 하나는 뭐 금방 하니까 2개 정도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10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보안 위반 사항을 2개 작성을 하라는 거야. 이따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다음 거 한번 또 얘기해 봐요. 보안실에 들어갈 정도로 보안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직원이 보안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감독 위반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적 보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소방관들의 공무원증 확인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출입 통제 위반으로 했습니다. 출입 통제로 갈 수 있나 아니면 아까 인적 보안에서 외부자 보안으로 갈 수도 있나? 외부자 보안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외부자 보안에 더 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외부자라면 이 유지보수하는 외부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외부인들, 내부에 있는 직원이 아닌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다 외부자야. 그러면 소방관들이 왔을 때 우리가 서약서 받고 막 해야 돼? 그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자 보안에 대한 쪽이 조금 더 인적 보안 쪽에 가깝지 않나. 다음. 보안 시설 내 CCTV가 없던 거 아까 물리적 보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사각지대는 꼭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항상 주요 서버나 이런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CCTV 영상 녹화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요즘 이제 CCTV도 보니까 이제 모션 인식을 해서 풀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부터 전후로 해서 녹화를 시키더라고. 그 출입 통제 쪽도 마찬가지야. 교수님이 뭐 N사 네이버 갔을 때 네이버는
출입부터 그 순간 모션을 그 전후 거를 녹화를 시켜가지고 다 인증을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 또 웬만한 대기업이나 중요한 회사들은 출입부터 그 움직임이 있지, 움직이는 순간이 아니라 전후로 해서 뭐 몇 분 차이로, 왜냐하면 움직임이 예상되는 것까지 녹화하다가 풀 녹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게 감지되는 순간 전후의 거를 좀 캐시 메모리를 써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후 거를 다 입력을 하더라고. 다음. 보안시설 내 그 환풍구 같은 침입 가능한 통로를 최대한 차단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물리적 보안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 비밀번호 없이 들어가는 직원이 있어서 가지고 비밀번호 없이는 보안 시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해서 물리적 보안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 투팩트 인증 뭐 하고 있는 건데, 오케이, 잘했고. 다음 또 볼까. 송주 있니? 정송주? 네. 송주가 한번 얘기해 볼까? 난 처음 시설 단면도 같은 송주야, 조금만 목소리 좀 크게 해줘봐. 네. 시설 단면도랑 배치도 같은 것이 카메라로 연결이 돼서 보여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 보호의 시스템 배치 및 관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사내 기밀정보 등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같은 거나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이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자, 이제 근데 이런 정보는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래 해커가 가서 얘네에 대한 어떤 건물도나 이런 거를 해킹해가지고 이제 간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한 관리,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거를 볼 수 있는 파일에 대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어딜까? 건물을 짓게 되면 전부 다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망에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해킹한 거지. 해킹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관리들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거. 그 전자키 아이디 카드가 분실이 만약에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 물리적 보호구역의 출입 통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입 통제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데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실 이런 데는 그냥 아이디 카드로만 들어가. 근데 통제실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투팩트 인증이야. 투팩트라는 게 뭐냐면 아이디 플러스 생체 정보, 뭐 홍채든 지문이든 지정맥이든 얼굴이든 뭐 걸음걸이든 뭐 그런 거를 다른 하나를 더 넣도록 했어. 두 개가 돼야만이 돼. 근데 그 생체 정보도 아무나 등록시키는 게 아니야. 거기 서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등록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실제 외부자가 올 때도 회사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 실제 장기간 뭔가 하는 애들은 관리 등록을 해가지고 해주고 없는 경우는 같이 동행하에 하게끔 해주고 그런 또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래서 이 아이디 카드로만 할 수 있는 구역, 그래서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접근 통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DAC, 뭐 MAC, 뭐 기미적 접근, 뭐 강제 접근, 뭐 하는 걸 배우잖아. 접근 통제 방법에 대해서. 그때 어떤 룰을 어떻게 정할 거냐, 뭐 룰셋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기반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는 실제 그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이 누구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뭐 그런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다음. 다음은 컴퓨터 로그인 하는 것이 단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10.3의 사용자 인증 및 식별에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이제 초창기 때는 이 패스워드가 정말 그렇게 관리를 잘 못했어요. 요즘은 이제 패스워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최소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까지 해서 8자리 이상. 그것도 뭐 3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데는 좀 잘해놓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백석대 같은 경우 주민번호, 그 패스워드로 설정하면 다른 데는 비교해서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가 있으면 변경 주기로 가게 되면 똑같은 패스워드를 넣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 백석대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은
똑같은 패스워드를 해도 그냥 변경이 돼. 또 그런 좀 애매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시스템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아까 교수님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백석대학교 물론 이제 뭐 패스워드 바꾸고 안 바꾸고 크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은 없지만 실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때? 패스워드를 변경했으면 비교를 해서 기존 거면 다른 걸 바꾸게끔 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야, 루틴이. 그 다음 거. 다음 생체 인증 관한 건데요. 이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보다 훨씬 더 보안이 안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지문의 심상시는 뭐 식별도 어렵고 홍채도 빛을 받으면 식별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하면은 그 장치보다는 장애 관리 쪽으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해서 장애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많은 양의 파일이 그 USB로 복사되고 그런 거를 할 때 위험 감지나 이상행위를 탐지해야 되는데 이것은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다음. 트림 레이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위치나 아니면 장애 관리 쪽도 관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만 써놨는데 이번 또 장애 관리 쪽도 관련. 오케이. 마지막은 실내 온도 감지를 하는 것보다는 적외선 카메라로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았는데 이것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입 통제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송조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잘했고. 다음 마지막 한 명만 더 해볼까? 서연이 왔냐? 김서연 학생? 없어? 대답 안 하는 거야? 있습니다. 있어? 뭐라고 했어? 그러면 발표 한번 해볼래, 서연아? 서연이 마이크 안 되나? 네, 돼요. 그럼 서연아 대답을 해야지. 얘기해줘봐, 서연이도. 환기구를 통해서 레이저 감지하는 게 저는 접근 통제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봤어요. 접근 통제가 10.1.1이었나? 맞아? (10점 10.1이야) 한번 봐봐. 10점 운영보안 쪽인가? 오케이, 또 얘기해봐. 네, 그리고 이제 환기구를 통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허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위치 추적기를 쉽게 부착해 위치 정보를 노출됐는데 책임자 및 관리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 부착에 대한 거는 자산의 어떤 오케이, 뭐 어떤 다음. 이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비해 천장은 많은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은 보호구역 지정 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CD를 컴퓨터에 연결해 보안 프로그램을 복잡한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대한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뭐 포함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매체, USB 같은 디스크에 대한 그 매체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취약하다는 거는 이제 실제 DB에 뭐 어떤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이 취약할 때 일반적으로 써준다고 보면 되고. 다음. 이제 회사 내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요구 사항이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취약점 통계 항목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개를 쭉 한번 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이제 팩트를 조금 해줬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단계니까 이제 그 엑셀 시트에 있는 통계 항목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매핑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사원들도 나가면 서로 이제 이 어느 팩트로 가야 될지 논의해. 아까 같이 애매한 부분 있잖아. 뭐 데이터베이스 접근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매체 접근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 팩트를 가지고 좀 더 깊이 갔을 때, 아, 이거는 매체 접근에 좀 더 해당이 된다 그러면 매체 접근 쪽으로 가고, 아니야,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대한 게 취약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거야. 이것도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사원들끼리 논의를 해.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고 실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평가를 나간 심사원들이 좀 더 같이 논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조 구성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조 구성. 자, 조 구성은 랜덤하게 할게요.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별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팀 활동 관리를 할 거고, 팀 활동, 팀 관리. 그래서 내가 팀 자동 생성. 자, 우리가 지금 20 몇 명이더라? 20 몇 명이니까 5개 팀이면 될 것 같아요. 임의 배정을 할게, 내가 얘들아. 그래서 오늘까지는 개별적으로 할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별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팀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랜덤하게 한 건데 이 친구들이 조장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1팀은 지금 보면 팀 1팀은 한성민 학생이 조장, 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5명이 있는데 누구누구냐면 자, 인환이, 홍성환, 오원이, 김서연 학생들. 자, 알겠지? 1팀, 1팀. 그 다음에 팀 2팀을 한번 볼게요. 팀 2팀은 자, 누가 팀장이냐면 태은이가 팀장이고 나머지 김도환, 김민주, 장수빈, 이지은 학생이 팀 2팀. 자, 팀 3은 박형준 학생이 리더고 그 다음에 정필이, 문은수, 정성두, 정희수가 여기 3팀이다. 자, 그 다음에 4팀을 보면 송주석이가 일단 팀장이고 이정현, 박종희, 오해석, 김성훈 같은 조고, 자, 마지막 5조는 이제 동훈이가 팀장이고 형민이, 진아, 효은이, 양병호 학생이 된다. 자, 그래서 요 팀에 자기가 누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교수님이 이제 간단하게 쉬는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해줄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잠깐만. 여기 연락처가 없네. 잠깐만. 요거는 팀에 대한 거는 내가 따로 올려주고요. 여러분들한테 따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수강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내가 줄게요.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 하는데 뭐 괜찮겠지 얘들아? 니네? 내가 여러분들 연락처 요 2가지를 같이 올려줄 테니까 친구들 연락처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룹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알았죠? 이해 가요? 얘들아?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끼리 조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를 2개를 올려줄 테니까 자기 팀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조를 확인하고 조장이 여기 있는 휴대폰 연락처를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끼리 뭐 그룹방을 만들어요. 그룹방을 만들어서 지금 줌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구글 미트를 갖고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여러분들끼리 아마 좀 실시간으로 아마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할 거야.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별로 미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각자 논의하고 처음에는 조장이 발표하고 조장도 계속 바뀔 거야. 발표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 돼요. 조장만 계속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장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뭐 돌아가면서 그 주제에 대한 거를 리딩하는 사람은 바뀐다. 조장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지금 만든 사람들이 조장이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조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별로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또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어요.
자, 일단 수업을 또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이제 뭐를 보냐면 공지사항에 자료실에 올렸나 형민아? 자료실에 보면 1조 결함 보고서 하나가 올라와 있고, 잠깐만, 여러 가지 샘플 많지 않았나, 형민아? 저 개수전 때문에. 아, 그랬어? 잠깐만. 자, 여기 이제 올려놓은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그 통해서 했던 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업 자료로 다 올려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 임파서블을 통해서 지금 이제 조별로 요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제 어떤 내용 하라고 계속 수업,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줌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 올린 거를 과제로 해서 확인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또 보면 여기도 지금 이제 애들이 했던 거 한번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뭐 여기도 똑같이 거의 이제 보는 눈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한 거하고 뭐 물리적 보호구역, 그다음 7.1.3, 4, 그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무실 보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 및 식별에 대한 내용들, 매체 보안에 대한 부분들, 로고 관리, 그다음에 모니터링 침해 시도가 있었다, 직무 분리, 그다음에 보안 등급, 그다음에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 침해 사고 대응 절차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본 게 잘 봤고 잘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잠깐만 결함 보고서를 몇 가지 출석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안 돼 있는 학생들 있나 한번 보고요. 지금 성훈이가 아예 안 들어왔나 보네, 그치? 태연이 다시 접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주도 다시 접속해야 돼요. 오프라인도 출석을 해놔야지. 그러면 오프라인 니네 다 결석으로 나오니? 들어가 봐. 내가 안 하면 결석으로 나오나? 오늘 3월 23일. 2교시는 출석으로 돼 있고, 3교시는 결석? 미처리로 돼 있어요. 미처리요? 그냥 처리를 할게. 원래는 형민이 너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다 온라인도 들어가잖아, 그치? 다 빨리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결함보고서 몇 가지 더 올려줄게. 잠깐만, 결함보고서 파일을. 결함보고서를 모아놓은 게. 잠깐만요. 지금 1주 걸린 거지, 장민이가? 네. 5개까지. 교수님도 개수지 안 걸리세요? 해도 나는 될 거야. 내가 잠깐 설정을 바꿔야겠다. 조금만 바꾼 것 같은데 안 해놨네. 다시 올려줄게요. 결함 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컴퓨터는 지금 우리 그 실습실에는 다 깔려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올려놓은 게. 근데 이게 지금 파일이 좀 애매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올려주기로 할게요. 그래서 뭐야? 수정이 왜 안 되지? 타자 수정했는데 왜 이래?
자, 3개씩 여기 있다. 돼 있나 지금? 올라가 있구나. 2, 3, 4, 5죠. 올리면 되겠네. 자, 지금 또 하나 더 샘플 몇 개 더 올려줄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합 보고서를 이제 먼저 1조 거를 한번 요거 2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각자 이걸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일단 작성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결합 보고 한 내용들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하나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작성 일자를 바꿔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날짜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최초 심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심사 범위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냥 뭐 출입 통제다 아니면 뭐 어디 뭐 구역이다 그냥 간단하게 써주고 여러분들 이름 작성해주고요. 자, 대부분 이제 중결합은 거의 나오잖아요. 중결합 나오면 이거는 그 취소야 완전히. 그래서 대부분 결합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 조항. 여러분들 아까 내가 작성하라는 거 있었죠. 뭐 7.1.2다. 그러면 7.1.2 하나 대표적인 거 보호설비에 대한 거 써주면 돼. 관련 조항을 세부 통계 항목에 있는 걸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들 또 봐야 될 게 엑셀표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쓴 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비인가자에 대한 어떤 축분 전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뭐 특정 시설 강의의 뭐 변경 관리 및 인가된 관리자만이 출입 시대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 구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좀 바꿔가지고 뭐 비인가자에 대한 뭐 출입이 허용되고 있음, 뭐 미구현되어 있음, 뭐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돼요. 아까 결함에 대한 헤드 타이틀을 쓴 것처럼 그 문제가 있는 팩트를 여기다 그대로 작성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건 꼭 동그라미 갖다 놓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인증 심사 기준 7.1.2 보호설비 이거야. 보호설비에 이건 하나 지웠다가 가져갈게요. 보호설비에 왜냐하면 이게 규격이기 때문에 따라야 돼요. 인증심사 기준 7.1.2 보호설비에 따르면 중요설비 보호구역에 따라 이거는 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엑셀 파일에 그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엑셀 파일 여러분들 올려준 자료실에 있나? 자료 공유에 와보면 여러분들 자료 공유에 보면 우리 통계 항목 있잖아요. 통계 항목 한번 가봅시다. 통계 항목이 아까 7.1.1이었죠. 자, 7.1.1에 보면 이 내용이 있죠. 통계 항목 비인가자에 대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통계 항목의 목적에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한다 라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여기는 여기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에 따라 인가된 장소에 대해서 뭔가 하도록 수행을 하고 있어. 이에 따라가 들어와야 돼요. 이에 따라 뭐요? 실제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실제 그걸 하도록 돼 있어. 왜냐면 아까 뭐 지문 인증도 있고 뭔가 보안 장비들은 다 있어요. 그걸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때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문제점이 여기서 나와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뭘 만들어 놨단 말이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데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에 따라서 뭐 이해가 아니라 따라서 인가된 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어주는 거야. 자, 봐요.
자, 여기는 뭐야? 실제 회사에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 하도록 되어 있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문제점이야 이게. 그래서 따라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라 라고 가이드 주는 거야. 이 방법 알겠어요? 이에 따라가 아니라 따라서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근거 목록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자, 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또 샘플 양식을 한번 또 보면 자, 3조 거, 3조 애들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만 쓰면 돼요. 뭐, 보호대책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 뭐 7.1.2면 7.1.2에 대한 거 쓰고, 자, 여기는 백석대학교 본보동의 출입통제가 미흡, 파손 위험이랑 아니라 210호에 대한 출입통제 관리가 미흡함. 그런 식으로 딱 끊었으면 돼요. 미흡함. 자, 인증기준은 뭐야? 얘도 7.1.4니까 7.1.1.4에 따르면 보호관리 이거 하도록 하고 있음 검토하여야 함 써줘요. 자, 이에 따라 전산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확인했더니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문제점을 적어주는 거야. 마지막에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잘 쓴 거예요. 요 템플릿. 이에 따라 그러나 안 하고 있는 문제점. 그 다음에 따라서 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 요 틀 이해 가요? 근거 목록은 여러분들이 검토했던 지침서를 올리면 돼요. 자, 포맷은 이거야. 여러분 여기가 좀 잘못됐는데 7.1.4 아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걸 써놓고 자, 요것도 어때? 헤드라인만 본보동 210호 출입통제 관리가 미흡함이라고 써주면 돼요. 큰 타이틀로 포함하는 걸로 신문기사처럼 인증기준에 따르면 아까 있는 통제 항목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마지막에 뭐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으로 마무리한다. 자, 여기는 뭐 합니다. 이런 거 마침표 쓰는 게 아니야. 점 찍는 게 아니야. 무조건 전부 다 뭐야? 함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다 끝나게끔 해야 돼요. 이에 따라서 전산실에서 뭘 하고 있는 게 팩트야. 그러면 아까도 우리 미션 임파서블에서도 뭔가 하고 있어. 뭐 컴퓨터도 운영하고 있어. 하고 있다. 그냥 팩트로 적어주는 거야. 그러나 봤더니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문제점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야? 따라서 니네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어때? 개선 방법을 여기다 적어줘야 된다. 그럼 끝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있을 때 넣는 건데 2개씩 쓸 때 뭐 모아놓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잘 된 샘플이고 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4조 거. 4조 것도 보면 자 7.2.1 케이블 보안 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케이블의 전력을 보안 미흡 잘했어. 제목 잘했고 인증기준 7.2.1에 따르면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 7.2.1을 한번 가볼까? 7.2.1을 보면 7.2.1에 보면 케이블 보안 데이터를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하여야 함으로 끝나고요. 보완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음. 뭐 이렇게 써도 돼요. 한다까지 쓰고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에 따라서 신청기관은 이거에 대한 걸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그러나 뭘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쓰면 돼요. 내용은 좀 얘네가 좀 잘못됐는데 그렇게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4조 거까지 봤지? 자, 이거 한번 볼까? 어떻게 한 거야? 10.2.1. 자, 여기도 접근 권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그래서 사용자 등록 및 권한이 요구 사항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 및 미준수, 계정 관리가 미흡함, 뭐 미구역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10.2.1에 가보면 10.2.1 여기 있네. 정보 시스템 및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수립하고 업무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 접근을 최선을 부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한다 라고 하고 있음 뭐 하도록 되어 있음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점 찍지 말고. 자, 그러나 이에 따라서 신청기관은 이런 걸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또 잘못했는데 그러나 뭘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따라서 뭘 해야 돼. 포맷이 뭔지 알겠죠? 지금 얘네는 좀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수정을 해서 쓰면 되고. 자, 그 다음 거 또 하나 볼까? 수정 파일을 안 올리고 이제 초안 버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용자 인증했죠. 요거의 재수가 미구현. 그러면 인증심사 사용자 인증 10.3.1에 가면 사용자 인증에 따르면 하도록 되어 있음. 좀 빼고 이에 따라서 신청기관은 권리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뭐야?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접근 통제를 해야 된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얘들아? 되게 심플하지. 이 포맷만 지켜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6쪽 거 한번 마지막 거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본부동 자 물리적 보안에 대한 거. 자 인증심사 기준 요거에 대한 걸 쭉 했고 얘네 완전 엉망을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하면 자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여줬잖아. 교수님이 얘기한 포맷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공문서로 나가는 거야. 이 결함이 과기정통부에서 공문으로 회사에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것처럼 뭐 하지만 막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의사들도 차트 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결함 보고 쓸 때는 정해진 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기준이 나오고 어때요? 이에 따라 하고 있고 그러나 안 돼 있고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이 포맷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결함 보고 작성하는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수식 중간고사 때 뭐 작성하는 것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거 있죠. 과제 관리에서 취약점 아까 매핑해 놓은 거. 여기서 매핑해 놓은 것 중에 가장 뭐 예를 들면 자 자기가 봤을 때 아 나는 이 중에 정말 제일 심각한 게 뭐 관리자 이거에 대한 뭐 생략됐다 그러면 뭐야 출입 과정이 미흡함이라고 제목을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때 7.1에서 출입 통제가 미흡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때 뭐 인증 기준 뭐 7.14 출입 통제에 따르면 7.14 있는 내용을 적어주고 뭐 이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작성하라는 얘기 오늘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내가 과제를 하나 등록해 줄게요. 이제 과제가 두 가지가 등록이 될 거예요. 이제 5주차 정리에 대한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서 내가 이게 그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미리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돼요. 그래서 30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올리면 돼요. 성적 반영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정리 성적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공개만 안 하고 성적 반영 다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정리한 거 올리면 돼요. 자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올리고 오고 자 또 결함 보고 작성 결함 보고서 작성은 뭐 따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12시 전까지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 금방 할 거예요. 이거는 성적 반영은 안 시킨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결함 보고 작성 제일 중요한 결함 내용을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이제 교수님이 지난번 첫 시간에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거기서 활동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안 하네.
이테크. 자, 이 사이트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제가 소개하는 건 뭐냐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 노동부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우리 IT 쪽에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IT 관련된 과목들이 교수님들 여기 좀 보안 운영 관리를 좀 올려놨는데 이 사이트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같은 거 뭐 새로 어디 돈 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정말로 잘 만들어놨어. 뭐 교수님도 하나 2개 만들고 이번에 또 3개 만들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뭘 주려고 하냐면 가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보보호 관리 체계 관련해서 실제 이게 실습하기 애매한 것들이 보안 장비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 교수님이 이제 보안 운영 관리라는 걸 해가지고 2가지가 있어. 보안 운영 관리 파트 1, 2가 있거든요. 보안 운영 관리 파트 1, 2 보면 지금 4월 달에 대한 거를 모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8시간짜리가 하나 있고, 그럼 거기 보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안의 영향 분석,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시스템, 기획관리, 침해 사고, 뭐 위험관리, 보호구역, 인적보안 출입 통제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고, 보안 운영관리 2를 한번 볼게요. 보안 운영관리 2는 자,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장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보안 정책, 보안 장비 소개, VPN, DDX 장비 어떻게 쓰는지, 낙하고 뭐 MBA, 그 다음에 무선 보안, 관리적 보안, 접근 통계, 보안 프로그램, 데이터 유출, 보안, 즉 우리 통장목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 의무로 듣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4월 달까지 뭐 4월, 5월, 매월 이게 개설이 돼요. 그래서 수강 전까지 우리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 요 2과정을 한 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교수님이 추가 점수 2점을 줄게요. 이거는 뭐 강제성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원래는 이 내용을 갖고 교수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거를 전부 다 20시간을 듣게 하고 1시간을 수업을 대체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걸로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추가로 공부한 거기 때문에 추가 점수 한 과정 들을 때마다 2점씩을 줄게요. 뭐 많이 주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걸 들으면 우리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걸 꼭 좀 들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보면 아까 교수님 본 것처럼 전체 과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보안 쪽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많이 올라와 있고 요즘 빅데이터, AI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작년에 교수님이 여기 뭐 와이어샤크부터 뭐 시스템 보안, 뭐 웹,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했는데 작년에 여기 이 한기대에서 뭘 만들었냐면 인공지능 관련된 그 컨텐츠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새롭게 실무자들이 만든 것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나중에 졸업하고도 우리 백석대학교 지난번에 도서관 사이트 알려졌죠. 거기 자격증 있는 거 그것도 영어 같은 거는 거기서 듣고 전공 관련된 거나 아마 IT 관련된 것들은 한기대가 이렇게 잘 해놨어요. 이게 하나 콘텐츠 만들 때마다 엄청난 돈 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좀 활용해서 개인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여기 활동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걸 좀 들어라. 그래서 먼저 일단 교수님 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부터 해가지고 정말 IT 관련된 웬만한 것도 다 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작년에 엄청 만들어가지고 올해 아마 또 개설이 될 거예요. 또 올해도 지금 보면 또 인원이 200개 또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 교수님이 또 블록체인 쪽 지원해서 또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소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이런 컨텐츠를 좀 들어가지고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료증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료증이 나오니까 포트폴리오에 이런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수업 듣고 수료 쪽 나오면 보안 운영 관리 2개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주세요. 우리 나중에 포트폴리오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포트폴리오 샘플들을 지금 안 올려줬는데요. 포트폴리오 샘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 샘플은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결함 보고서 또 작성하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면 돼요.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결함 보고서 하나씩 매일 중요하다는 걸 하나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이거 등록해 놓을게요. 한기대 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걸어줄게요. 가산점에 대한 거는 방금 그 수업 말고 그 수업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까 그 정보보안 정보보 관리체계만. 정보보 관리체계. 다른 수업은 상관없고 내 수업만 중요한 거지, 영문아. 그치? 그렇죠. 다른 건 뭐 다른 교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여러분들 보안 운영 관리라고 하면 내가 공지사항에 다시 올려줄게요. 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사용하기 되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왜냐면 지금 이제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을 내용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나하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링크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보도록 하고, 자, 다음 주에 교수님 이제 포트폴리오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 잘 만든 거 몇 개 샘플 자료를 줄 거예요.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좀 지우고 줘야 될 것 같아. 그 포맷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샘플을 갖다가 여러분들 걸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지금 4학년들 뭐 취업 하다 보니까 잘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한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항상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까 얘기한 결함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올려주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각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를 여러분들 지금 지정해줬잖아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의 교수님 자꾸 숙제만 줘서 미안한데 다음에 올 때 이제 조원들끼리 좀 한번 서로 인사 좀 하고 카톡방 만든 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카톡방.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조원들끼리 어떻게 뭐 각자 이제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숙제로 그냥 숙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그냥 올려줘요. 그래서 자, 조별 다음에는 이제 처음으로 팀 과제를 한번 내볼게요. 팀 과제. 그래서 조원 소개. 그래서 각자 조원들끼리 연락을 해서 조원 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원 소개할 때는 내가 가이드를 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성적에 반영은 안 하고요. 자, 카톡으로 방 만들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팀장이 여기다 작성하는 거 똑같아요. 뭐 한글파일 만들 필요 없고 우리 일조는 누구누구다. 일조의 조원은 누구인데 뭐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조원에 대한 걸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원 소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쭉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팀장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발표 순서
지금은 이제 숙제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조원끼리 뭔가 논의하는 게 나아갈 거예요. 이제 이번 주까지는 개인적이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발표할 건지 그 순서. 그래서 조언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이 사람은 어디 살고 뭐가 있고 그 조언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쭉 소개해 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요 두 가지만 해갖고 오면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요 수업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지금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교수님들 지금 온라인 수업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교수님이 장단점이 있더라고. 직접 학생들하고 열심히 하려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도 좀 그걸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구글 미트나 줌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서로 논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줌도 40분까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끼리 논의할 거는 같이 구글로 진행을 한번 해봐. 이게 좀 요즘 사회의 트렌드야. 직접 만나는 것보다 각자 뭐 그게 시간도 절약되고 공간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교수님 해보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수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결함 보고서 작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원들끼리 연락해서 진행을 좀 하세요. 자, 질문 사항 있어요?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자, 없으면 이것으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가 올린 거 있어? 제가 수업 끝나고 지금. 자, 그러면 마칠게요. 오늘 수업은.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얘기해. 그 결혼 보고서 어디에 작성해요? 결함 보고서? 내가 안 만들었. 여기 있잖아 밑에. 안 과제. 올라가가지고. 새로 고치면 안 올라왔어? 잠시만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 네. 잠시만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23일 날 22일부터 해줄까? 네,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희한테는. 다시 한번 해봐. 네. 잠시만요. 돼? 아니요 아직. 안 돼? 네, 과제에 지금 5주차 정리한 거 하나만 올라가 있어요. 혹시 수정으로 올리신 건가요? 여기 좀 올라간 왜 안 보여? 니네 안 보여? 저희는 이제 저희 새로 올라온 게 딱 5주차 정리 그거 하나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딴 거 다 지난주 거고 이거 하나만 올라가 있어요. 왜 안 올라가지? 희한하네. 그렇지. 혹시 이게 안 되면 얘들아 그 어디에 올리자면 질의응답에 좀 올려줄래요? 내가 여기다가 글씨 갈 테니까 댓글 좀 달아줘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냥 그 뭘 쓰냐면 결함 보고서는 하면 댓글로 그 내용이 있지 아까 그 제목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여기다 해보고 혹시 그게 과제가 보이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댓글 달기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답변 해서 여기다가 뭐 제목 뭐 땡땡땡 미흡 그다음에 뭐 인증 기준 그다음에 이에 따라 그러나 따라서 이 포맷으로 여러분들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 과제가 안 보이는 경우는 여기다 해주면 돼요.
알았죠? 왜 안 보이지? 희한하네. 지금도 안 보이네, 형님. 한번 봐봐. 네. 아, 잠깐만, 내가 참뭐 내가 자, 지금 하면 된다, 얘들아. 내가 미사용을 해놨지. 뭐 잘못 내렸네. 미안, 쏘리. 지금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게시판은 내가 없앨게요, 얘들아. 네, 조언 소개 5주 전에 결혼 보고서 작성 3개 다 떴습니다. 오케이. 아, 미안해. 내가 여기 보니까 사용 여부를 미사용을 해놨네. 뭐 하다가 잘못 내렸더라고요. 참, 희한하네. 어쨌든, 거기다 다시 올려. 이걸 삭제할게요. 또 추가 질문 있어요? 교수님, 어? 팀 과제는 팀장만 제출하는 건가요? 그치. 팀장이 한 명이 그걸 쓰는 거야. 같이 여러분들하고 모여서. 팀바지가 네. 이거만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가고. 조언 소개. 팀 과제를 나가서 팀장이 쓸 수 있어, 이거는. 어... 등록이 안 돼. 팀장만 등록이 될 거야, 아마. 아 진짜요? 아, 팀 과제는 조장만이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조장이 정리해서 그 내용을 올려주면 돼요. 신기하다. 그 조장이 없는 팀은 나한테 연락해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권한이 뭐 못 올리면 나한테 권한 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그럼 내가 조장 권한 바꿔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또 질문? 그 교수님, 어? 그 뭐야 영상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전날에 해서 다 올려야 돼요? 전날? 네.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10시 전까지. 10시 전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긴 봐야 되는 건데 한번 간단히 정리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났어.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수고들 했어요. 채팅이 또 뭐 있나? 네, 채팅은 아직 없어요. 오케이.